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실수 속에서도 성장하는 그런 배움이 쑥쑥 자라나는 수학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블록 타임제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히 탐구해보고 또 오늘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죠? 그렇죠.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우리가 쓰담 달리기 자료를 처음에 보면서 뭔가 이 자료가 선생님 너무 순서대로 좀 나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배움 쑥쑥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쓰담 달리기에 참여한 20명의 나이에 대해서 표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볼 거냐면 줄기와 잎 그림이니까 먼저 그렇죠. 줄기가 무엇일까? 줄기에 대해서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줄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나이를 보았을 때 어떤 기준을 하나 정해야 하겠어요. 그래서 기준을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나이의 10의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줄기와 잎을 이렇게 작성하게 될 건데 줄기와 잎을 작성할 때에는 줄기는 먼저 우리가 세로로 적을 거예요. 세로로. 근데 중요한 것은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적을 거예요. 자, 그래서 줄기에 해당하는 것은 1, 2, 3, 4, 그리고 5, 6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숫자가 가장 많은 나이가 58세예요 라고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6의 줄기까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잎에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지금 먼저 줄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적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잎은 이 줄기에 해당하는 나이를 찾아보면 먼저 10의 자리가 1인 것 어떤 거 있죠? 그렇죠. 18세도 있고 그렇죠. 14세도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는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적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끔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말해준 대로 4와 8을 적고 또 2에 해당하는 것 6도 있고 7도 있고 그 다음에 2도 있다 얘기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어서 작성을 해보면 선생님이 4까지는 여러분들 작성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5의 줄기에 해당하는 잎을 한번 순서대로 생각해 볼까요? 에 해당하는 줄기 생각해 보았나요? 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1, 네, 2, 다음 4, 7, 8 이렇게 불러주었네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줄기와 잎을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 자, 여러분들이 함께 작성한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실제로 이 별량의 개수가 지금 쓰담 달리기에 참여자들이 몇 명이라 했죠? 그렇죠. 2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20명이 되는지 한번 직접 세어봅시다. 선생님 20명 맞아요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근데 여기 앞에서 지금 은영이가 질문을 해주는 것 같은데 선생님 47은 두 번 똑같은 건데 그냥 하나로 적으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지금 은영이가 되게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중복되는 값이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총 만약에 7이 겹쳤더라면 총 참여자가 19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별량은 중복되는 개수만큼 적는 것에 대해서 유의해야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줄기와 잎 그림을 지금처럼 작성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 말고 줄기와 잎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지?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줄기가 2이고 잎이가 6이면 뭐라고 읽죠? 그렇죠. 26세라고 읽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나이에 대해서
줄기와의 그림을 작성하고 이렇게 26세를 의미한다. 줄기와의 그림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작성해 주어야 되겠어요. 자,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줄기와의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은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활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40대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제일 많아요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줄기와의 그림을 이용하게 되니까 어때요? 처음에 이렇게 나이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자료의 상태를 분포를 한눈에 알아보기가 더 어떻다? 그렇죠. 더 쉬운 것 같아요.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기와의 그림을 작성할 때에는 중복되는 별량에 대해서 그 개수만큼 적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줄기와의 그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문제 쑥쑥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다음 자료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 어느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국기를 보고서 몇 개나 맞췄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에서 나타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자료에서 한번 선생님이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7번째로 많이 맞춘 학생은 몇 개를 맞췄을지 한번 지금부터 빠르게 찾아볼까요? 이쪽에서 우리 형주가 선생님 저 찾았어요. 저 30개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형주 어떻게 찾았는지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 43에 해당하는 값이 제일 크니까 3, 1, 그 다음에 3의 줄기에 해당하는 7, 5, 2, 2, 0. 그래서 뒤에서부터 7번째를 세웠더니 30개가 7번째로 가장 많이 맞췄음을 알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해볼게요. 자, 우리가 대표값 중에서 평균 말고 두 가지 있었어요. 어떤 거 있었을까요? 그래요. 중앙값도 있었고 최빈값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값과 최빈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자,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학생들의 수가 총 몇 명인지 혹시 세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들이 총 22명이에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총 22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값을 구할 때 지금 별량의 개수가 짝수일 때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 선생님이 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해결해 볼게요. 시작. 여기 앞에 종원이가 선생님 별량의 개수가 짝수라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해 주어서 선생님이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별량을 22개라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차근차근 4개의 자료 한번 아무거나 생각해 볼까요? 종원이가 1, 2, 3, 4를 생각해 주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앙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두 번째 자료인 2와 두 번째 별량인 2와 세 번째 별량인 3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22명일 때는 그렇죠. 11번째랑 12번째 별량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종원이가 잘 찾아주었어요. 이어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을까요? 좋습니다. 다들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러면 중앙값과 최빈값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봅시다. 네, 이쪽에 있는 지현이가 선생님 중앙값을 구해 보았는데요. 11번째 별량이
24이고 그 다음 12번째 별량이 26이어서 더해서 2로 나누었더니 중앙값은 2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중앙값이 25임을 알 수 있었나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중앙값을 한번 찾아보았고 최빈값은 어떻던가요? 최빈값은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잘 대답해 주었어요. 최빈값은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니까 지금 26이 3번 나타나니까 최빈값은 26임을 알 수 있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앙값은 25이고 최빈값은 26이다. 어때요? 이렇게 줄기와의 그림을 보고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해보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나열하니까 더 구하기가 쉽죠. 자, 우리가 이렇게 줄기와의 그림이 대표값을 구하는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우리 학급에 줄넘기 동아리에 참여한 학생들의 줄넘기 횟수를 한번 나타내 보았어요. 여러분들 활동지에도 자료가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는 함께 쑥쑥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이 줄넘기 횟수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디봇 잘 가지고 있나요? 디봇 한번 들어서 선생님 보여줍시다. 다들 잘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모든 별로 한번 줄기와의 그림을 한 친구는 이 자료에 대해서 줄기를 정했으면 불러주고 또 한 친구는 적고 여러분들이 각자 협력해서 모든 별 패들릿에 이렇게 선생님한테 자료를 보내줄 수 있도록 할까요? 좋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려준 줄기와의 그림을 패들렛으로 받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아요. 잘 보내주고 있네요. 아직 시간 더 필요한 모둠도 있을까요? 아직 우리 6모듬께 안 들어온 것 같은데 6모듬 이제 거의 다 해결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1분 정도만 더 기다려 줍시다. 네,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제일 먼저 보내준 우리 2모듬의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2모듬의 자료를 보니까 줄기와 입그림을 잘 그려준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2모듬은 줄기를 0과 1로 설정하고 잎에 대해서 77, 85, 90, 96 그리고 1에 대한 잎도 잘 작성을 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했던 것처럼 먼저 학생이 총 22명이라는 걸 셌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줄넘기 횟수의 개수를 세볼까요? 별량이 총 몇 개인가요? 13개라고 잘 대답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이모듬의 별량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요? 이모듬이 선생님 저희 모듬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별량이 원래 총 13개가 나와야 되는데 12개만 나왔어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이모듬이 지금 어떤 별량이 빠졌는지 찾아볼까요? 선생님 지금 저희가 92를 빠뜨린 것 같아요. 지금 이모듬이 92가 빠진 것을 잘 발견해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줄기와 잎 그림을 우리 이모듬이 그려줄 때 줄기를 그러면 어떻게 설정했을까요? 그 설명에 대한 것도 얘기해 줄까요? 선생님 0바 82는 82회를 뜻해요. 그래서 줄기를 100의 자리로 잡았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줄기를 100의 자리로 설정하니까 들어가는 별량이 잎이 많아지니까요. 우리가 줄기를 10의 자리로 설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모듬이 그게 더 좋았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줄기를 설정할 때에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어요. 기준을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0의 자리로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라고 이모둠이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 우리 오모둠의 자료도 있네요. 오모둠의 줄기와 잎그림을 한번 같이 봅시다. 지금 오모둠도 줄기와 잎그림을 잘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었는데요. 우리 오모둠은 다음처럼 줄기를 설정해 주었네요. 그래서 오모둠 10의 자리를 줄기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잎을 작성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모둠의 지금 줄기와 잎 그림을 선생님이 옮겨 적어보면 다음처럼 작성해 주었음을 알 수 있네요. 자, 우리가 또 별량의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네요. 그러면은 지금 모자란 별량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산모듬이 얘기해 주기를 선생님,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배웠을 때 잎은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어야 하는데 자료가 잘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모둠이 다시 한번 크기 순으로 잘 정리해 줘 볼까요? 선생님, 처음 줄기는 맞았던 것 같은데 지금 두 번째 줄기를 2랑 5라고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오모둠이 이어서 수정해 줄까요? 네. 선생님, 그리고 여기에 있는 2와 0도 순서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어서 계속 얘기해 줄까요? 선생님, 여기 10에 대한 잎도 1, 4, 7, 8로 작성해 줘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지금 순서대로 오모둠이 잘 수정해 주었는데 우리가 아직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처음에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서 중복되는 별량은 그렇죠, 개수만큼 적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96회인 학생이 몇 명이나 있나요? 2명이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줄기할 그림을 그릴 때 96에 대한 잎은 그렇죠, 2개를 적어줘야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나요? 아직 12명에 대한 자료라서 하나가 더 모자란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우리가 101에 대한 자료까지 작성하게 된다면 우리가 13개의 별량을 모두 찾게 되었고 중복하는 것까지 잘 고려해서 줄기할 그림을 다음처럼 그릴 수 있었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모둠과 오모둠의 줄기할 그림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빨리 작성해서 모둠별로 협력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줄기할 그림을 볼 때 줄기를 100의 자리로 설정해도 10의 자리로 설정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료를 더 한눈에 보기 쉬운 것은 어떤 것 같아요? 자, 100의 자리가 더 보기 쉽다.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더 보기 쉽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기를 설정할 때는 기준을 잘 설정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에서 오모둠과 함께 해봤던 것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잎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근데 작은 값이 어느 쪽? 그렇죠, 작은 값이 왼쪽으로 가게끔 적어야 하고 중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그 개수만큼 적어야 한다는 것 잘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